나라수제 김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파친코인데요. 운명을 알 수 없는 도박이라는 뜻의 일본어입니다. 도박이라는 것이 어떻게 딸지 이럴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친코라는 제목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소설의 제목으로 채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한국의 1.5세대 미국인 이민진이라는 사람의 역작입니다. 무려 고상부터 타고까지 3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걸렸다는 것이니까요. 아주 심도 있게 그려낸 작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구도가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부는 1910년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요. 2부는 1962년 모국이라는 제목으로 또 시작할 거고, 3부는 1989년 파친코라고 하는 제목으로 끝나는데, 이 기간이 3부까지, 1부에 3부까지가 무려 79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89년도라면은 여러분들도 뭐 대충 중년 이상 되는 분들은 89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산업 사회로 열심히 진군하고 있을 때 그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우리 식민지 국민이 일본에 가서 그때까지도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책의 그 첫 장을 딱 넘기면은 바로 눈에 들어오는 센텐스가 있는데요.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것만 딱 들어봐도 이 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우리는 대충 감지할 수 있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진행될지 감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 이러면은 국가 단위의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개인이야 우리는 과거라고 하죠. 국가가 식민지란 이런 역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를 저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지만 상관없다는 거죠.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상당한 의지가 포함된 그런 문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스토리를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부산 영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선자가 16살 때 유부남이 있죠. 고한수라는 유부남의 중년 바람기에 걸려들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많은 고민에 빠지고, 그래서 선자는 돈은 많지만 중년의 고한수에 첩이 되는 것보다 이삭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차라리 목사의 부인으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 오사카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오사카에서 시작되는 삶이 이 소설의 중추를 이루는 거예요. 고한수에게서 난 아이는 이름이 노아예요. 노아. 목사에서 난 아들은 오자수라고 하는 두 아들을 키우는데, 노아는 엄청난 상당히 머리가 명석하고 해서 일본 와사다 대학교에 영문학과에 입학을 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선자가 혼자 벌어서 두 아이의 공부를 시킨다는 것에서 상당히 힘이 드니까 어쩌다 고한수가 그걸 알고 선자한테 접근을 합니다. 해서 그 학비 일부를 고한수의 돈으로 충당하면서 노아는 학교를 다녔죠. 근데 노아는 자기 친아버지가 고한수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때까지 몰랐는데 그렇게 자주 방문하고 서로 알게 되다 보니까 우연히 자기 친아버지가 고한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노아는 그렇게 한국 사람이 일본 자본에 합류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자기가 공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자퇴합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숨어버려요. 숨어버리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노아가 중학교 다닐 때 자기를 아껴주고 지도해 주신 아주 인상 깊은 그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요가나라는 곳인데 거기는 언젠가는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이런 기회가 이제 오니까 그쪽 노가나로 이제 숨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시골이니까 뭐 적당한 뭐 알맞은 직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데, 어머니 손자가 어떻게 그 자기 아들 그 노아가 거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어느 날 그 아들을 찾아났습니다. 그래 가서 아들을 만났어요. 아들은 그때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감정으로 멸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엄마가 찾아오니까 그게 화를 못 이기고 그 친구가 그냥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좀 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좀 너무 황당하고 좀 뼛속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노아는 거기서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수는 이제 이삭의 아들로서 공부보다는 사업에 뛰어들어서 파친코라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파친코 사업이 그런 대로 생활하는데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있었죠. 모자스의 아들 솔로몬은 또 아버지와 달리 아주 공부를 잘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 아주 아이비 리그 대학에서 경영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했는데 거기서 뭐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본 글로벌 은행에서 취직을 해갖고, 이제 글로벌 은행이라고 하지만 일본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 직원으로 이제 일하고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합류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모자수가 한국에 아버지 어머니를 두고 있는 제일 급한 걸 알면서 적응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드니까 저기 솔로몬이 회사를 그만둬요. 그만두고 뭐 할 일이 이제 없지.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냐고 아버지 뭘 주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손자의 두 아들이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미국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한국 사람이란, 그러니까 조선인이라는 그 이유로 글로벌 은행에 좋은 직장을 마련했지만 그도 얼마 다니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이런 이제 불행한 일이 이제 일어나니,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본에 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느냐. 무려 79년 동안이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79년 동안이나 나쁜 대우를 받으면서 그 탐방군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제일교포들의 생활이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녹아 있다는 거예요. 식민 국가의 국민으로 사는 것은 이거는 개인이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이게 모두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거야. 뭐 국가가 만약 식민지가 안 들어갔으면 그걸 수모를 당할 이유도 없고 정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는데, 국가가 식민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말려 들어간 거지. 이 사람 개인은 뉴스 같은 데서 징용이니 뭐 위안부니 이런 등의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나는 이 책의 스토리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느냐. 우리나라 남의 나라에 가서 그런 차등을 받으면서 살아내야 한다는 이런 인생을 보내고 있었으니 참 참담하게 이럴 데 없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책을 첫 문장을 남기면은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는 요 아주 짧은 요 멘트가 딱 먼저 뜹니다. 근데 이것만 딱 들어도 이 책의 앞으로 전개될 스토리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이민지를 끌고 갈 것인지는 아마 난 대체로 잡히는 거야. 이 장편 소설을 누군가가 단 한 문장으로 줄이라면은 이 문장이 가장 적합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보다 더 짧게 줄일 수 없고 더 길게 줄인다는 것은 그거는 줄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은 지난날 우리나라의 과거, 특히 그 식민지 사회에 있을 때 개별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그 엄청난 시련을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거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고달팠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아니면 같은 그 후손으로서 생각해야 될 것은 국가는 정말로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우리 위정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아주 각고의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귀에 쏙 들어가거나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제대로 된 책을 선택해서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